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공학TV의 코인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인공학적으로 비트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 코인 투자 이론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떠한 코인인지, 비트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예전에 얼마였고 지금 얼마고 앞으로 얼마만큼 오를 거니까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왜 생겨났으며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며 걸어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적인 내용을 다루고 여기에서 나온 비트코인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비트코인의 흐름을 짚어보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수합 분석. 수합 분석이란 마케팅에서 쓰는 분석 전략입니다. 장점, 단점, 기회, 위협 네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코인? 지난번에 샀다가 다들 많이 물렸다더라. 사기다. 10만 불 간다. 1억 갈 거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훑어보시죠. 비트코인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가명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요.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 바로 도미넌스는 41.65%입니다. 현 시가총액은 434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569조 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37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의 1일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의 1일 거래 대금의 약 2배에 육박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통화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가 채굴이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10%가 모두 채굴되는 시점은 대략 2140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반감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감기란 블록이 21만 개가 채워질 때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2012년부터 대략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3번의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입니다. 지금은 반감기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비트코인 심화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냐? 이 질문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 삼성전자의 예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고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전자기기, 반도체, 디램 사업까지 세계적인 전자전기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또는 앞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사업적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있듯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과 그 첫 번째 제네시스 해시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다시 말해서 처음 만들어진 블록에 적혀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참고로 블록은 블록체인 할 때 그 블록이고 이는 쉽게 말하면 거래 장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처음 거래하는 거래 장부에 적어놓은 신문기사는 아무래도 의미가 남다르겠죠.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2009년 1월 3일자 신문기사입니다.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이라는 신문기사입니다. 이 당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이때 자주 쓰인 키워드는 대마불사, 영어로는 too big to die.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덩치가 너무 커서 무너질 경우에 큰 경제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창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던 시기로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불신에서 시작된 중앙 서버나 신뢰 기간이 없는 완전한 탈중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비트코인에 대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비트코인 백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백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보는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또 투자 후에 보는 분기 연간 보고서와 같이 코인에서는 백서가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서입니다.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투자하시는 코인의 백서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독이 힘드시다면 제 채널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코인들을 백서 중심으로 다루는 코인 투자 이론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백서로 돌아가서 왼쪽은 백서의 원본, 오른쪽은 백서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글 번역본의 버전은 정승원 님이 번역하신 버전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P2P 방식의 전자화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작업증명 체인이다. 과반수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신뢰 기반 모델의 태생적인 약점을 지닌다. 완전히 취소 불가능한 거래. 판매자는 굳이 필요 없는 정보까지 고객들에게 요구한다.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으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그 어떤 두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들의 컴퓨팅 파워의 합이 그 어떤 공격자 그룹 노드의 것보다 크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가치들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의는 비트코인의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P2P 방식, 이는 다시 말해 탈중앙화를 의미하고요. 작업증명 체인이다, 이거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며, 과반수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신뢰성, 취소 불가능성, 익명성, 신속 편의성, 안정성 등이 비트코인의 키워드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수단, 즉 화폐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구매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비트코인의 정의를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잘 추구하고 그 가치를 잘 지켜왔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coinmap.org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ATM, 놀이공원, 카페, 음식점, 식료품점, 숙박업소, 상점, 공연장, 경기장, 대중교통 등의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오른쪽 상단 빨간 네모박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료를 준비했을 당시가 2022년 6월 29일이었는데 이때 29,802곳의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7월 24일 기준 29,849곳으로 3주 사이에 44곳이 더 추가가 됐네요. 비트코인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유명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헤네치라는 영국인이 2010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10,000개로 실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0,000개의 가치는 약 $40였고 현재 비트코인 10,000개의 가치는 228 밀리언 달러, 하나로 2,988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깝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010년에 벌써 비트코인으로 현물이 거래됐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서 말한 비트코인의 추구하는 가치, 바로 화폐가 되는 것, 구매력을 갖는 것, 2010년에 벌써 비트코인은 피자를 살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산다 그러면은 제가 바보겠죠. 제가 페이퍼 클립 10,000개로
피자 2판을 달라 그러면 과연 저한테 피자 2판을 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존 최저가 기준으로 페이퍼 클립 10,000개면 약 120불 정도가 나옵니다. 120불이면 피자 2판을 사고도 한참 남는 돈이죠. 그러나 120불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페이퍼 클립 10,000개가 120불은 아닙니다. 페이퍼 클립 10,000개를 받아줄 수 있는 피자 가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120불어치 금을 가지고 피자 2판을 사겠다고 하면은 피자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의 역할이고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페이퍼 클립과 금이 다른 점이고, 비트코인은 적어도 페이퍼 클립보다는 더 많은 가치가 있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래 장부에 쓰여진 실제 피자 거래 해시 기록입니다. 2010년 5월 22일 11시 16분에 거래가 완성이 됐고요. 거래 수수료 0.99 비트코인을 포함한 10,99 비트코인이 전송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은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ATM 전문 개발사 효성 TNS와 손잡고 2014년 3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ATM을 서울 코엑스에 설치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 입금, 출금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2014년도 영상이고 당시 비트코인은 한화로 70만원 정도 했습니다. ATM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12월 4일) 아주일보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인천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빵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나온 지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한 지 약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